네, 안녕하세요. 푸쌤이 떠먹이는 수학 내잡이 2강 통계 파트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개념 강의 통계입니다. 통계. 통계. 자, 통계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기예보에서 뭐 예를 들어 연평균 강수량을 우리가 뭐 이렇게 일기예보를 하거나 할 때 그 연평균 강수량을 다 자료를 조사하겠죠? 그럼 자료를 조사하는 녀석의 어떤 학문이더라. 그게 통계야. 그럼 그 녀석의 예를 들어서 연평균이라 하면 1월에 우리가 강수량이 있고 2월에 강수량이 있고 3월에 강수량이 있고 4월에 강수량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강수량들의 월마다의 어떤 그 강수량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별량이라고 해요. 별량. 그런 자료 하나하나 그 자료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 별량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좀 더 쉽게 생각을 하시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계에서 바로 미지수다. 즉 통계에서 미지수, 즉 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자들은 어떤 미지수를 갖다 우리는 변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통계학자들 같은 경우는 나 수학자랑 똑같이 따라하지 않을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지수들을 별량이라고 할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별량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녀석을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 녀석을 이미 배웠다고. 그럼 평균이라는 녀석이 왜 필요한 거야? 야, 너네들 만약에 강수량 연평균, 월 평균의 강수량이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 뭐 2월에 월 평균 강수량이 있다면 1위부터 31위까지 다 예보를 할 때 다 보도를 하면 그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월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강수량이 내리겠다라는 대표값이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즉 2월에 대해서 우리가 2월에 어떤 강수량의 대표값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그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값으로 흔히 쓰이는 걸 우리를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식이 뭐냐면요, 별량의 총 개수 분의 별량의 총 합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서 선생님 설명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썼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어디서 썼었냐면 여기서 썼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기말 2학기,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니까 2학기 중간고사 점수의 평균을 보겠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국어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영어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수학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사회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과학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분명히 내가 2학기 중간고사 점수를 조사하는 거니까 이 자료 하나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 국어를 갖다가 제가 한 85점을 맡았어요. 한국인인데 국어를 참 못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80점을 맞았겠죠. 왜냐면 한국인이니까. 그 다음에 수학. 우리 또 수학은 100점을 맞아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생님 좀 사회적 공부이니까 96점 받았어. 과학도 기가 막히죠. 저렇게 이과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점 받았어. 그럼 그때 야, 너 2학기 중간고사 얼마 받았어?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야, 나 국어 85점, 영어 80점, 수학 100점, 사회 96점, 과학 100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 아니잖아요. 대략적으로 얘에 대한 어떤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인 평균을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균만 90점 맞았어. 오, 좀 했네? 평균 99점 맞았어. 오, 좀 1등 아니야? 야, 평균 한 80점 맞았어. 소스했네? 평균 한 30점 맞았어. 너 공부하는 거 발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에 대한 자료에 대한 그 대표적인 값을, 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평균을 구할 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안다고 이미 배운 거야. 얘네들 다 뭐 한다고? 총 개수가 5개가 되겠죠. 별량의 총 개수. 이거를 다 더해주시다고. 그래서 얘는 165에다 265, 365, 365에다 96을 더하니까 얼마 됩니까? 461점이 돼서 얘는 90. 5945 2.92.2라는 것의 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어떤 별량에서 평균을 구하는 것들은 다 배웠다는 얘기야. 이걸 어디서부터 배웠다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겠죠. 그러면서 이런 녀석 도수분포표에서 평균도 구하는 녀석을 분명히 배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는 이 정도의 내용이고, 그럼 이제 중3 때 뭘 배우냐 이거야. 중3 때 첫 번째 내용으로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중3 때 뭘 배웠냐면 대표값이라는 녀석을 배워요. 뭘 배운다고? 대표값이라는 녀석을 배웁니다. 자, 대표값의 정의는요. 대표값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강신중, 나누중 우리가 주관식 문제 1번 문제를 나왔는데 또 이 문제를 엄청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요. 뭐냐면 자료에 이 대표값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즉 대표값의 정의는요. 자료에 중심적인 경향을 잘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을 잘 나타내는 값이에요. 옛날에 경향 아파트 살았거든요. 네.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을 잘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값 중에 흔히 자주 쓰이는 게 뭐가 있다면 평균이 있고요. 방금 전에 배운 평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최빈값이 있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값의 종류가 우리는 어떤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을 잘 나타낼 값이 평균만 쓰이는 게 아니라 평균 위에도 중앙값과 최빈값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어떤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대표값으로요. 평균만으로는 분명히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중앙값과 최빈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값들을 다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여기 통계 파트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통계 파트는요, 딱 크게 테마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통계 파트는 내가 용어의 정의를 똑바로 아십니다. 용어의 정의를요, 똑바로 인지를 하신 다음에 어떤 식이 나왔으면 그 식을 갖다가 뭐 하냐면 대입만 하시면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이런 가정으로 이 용어가 뭔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별량이 무슨 말인지 알고, 평균이 뭔지 알고, 중앙값이 뭔 말인지 알고, 대표값이 뭔 말인지 알고, 최빈값이 뭔 말인지 알고, 이렇게 용어를 갖다 똑바로 정의를 내려주신 다음에 그 녀석을 똑바로 인지하고 나니까 그냥 식에 갖다 대입만 하시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머릿속에 꼭 인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빈 노트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지금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보고 쓰고 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빈 노트에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면서 용어 정리를 똑바로 해두시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평균은, 우리 아까 평균 구하는 식을 우리 아까 구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별량의 총 개수 분의 별량의 총 합을 구하더라. 이런 내용이죠. 근데 분명히 이런 별량이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 나온 것들에 대해서 평균은 이렇게 구할 줄 아십니다. 근데 이제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식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평균의 의미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어떤 반에서 수학 점수를 매길 때, 저 수학 점수 30명, 한 반에 30명인데 그 30명 갖다 일일이 다 뭐 1번은 몇 점, 2번은 몇 점, 3번은 몇 점에서 30번까지 쭉 적으면 조금 자료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수 분포, 즉 그 어떤 계급이 존재합니다. 즉 구간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뭐 0점부터 20점까지는 여기 5명이 있다. 그 다음에 20점부터 40점까지는 뭐 7명이 있다. 40점부터 60점까지는 뭐 8명이 있다. 그
그 다음에 60점부터 80점까지는 3명이 있고요. 80점부터 100점까지는 여기 7명이 합시다. 7명이 있고 여기 3명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녀석의 어떤 별량의 값이 하나가 아니라 얘는 5개가 있다는 도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도 20점에서 40점짜리가 하나가 아니라 7개가 있고 8개가 있고 7개가 있고 3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분명히 얘 이제 합계가 도수의 총합이 얘 계산하면 얼마냐면 15, 20, 27에서 30명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0명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결과부터 얘기하면 얘는 도수의 총합 분의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결국은 얘네들이 별량이 5개가 있고 7개가 있고 8개가 있고 7개가 있고 3개가 있어 총 30개가 있다는 거야. 그럼 별량의 총개수와 도수의 총합은 뭐야? 같은 말이에요. 변화된 게 아니라고. 같은 내용이라고요. 그 다음에 별량의 총합이라는 거 이런 녀석 개개인의 이런 85점, 80점, 100점, 90점, 100점을 다 더해주는 거라네. 그럼 당연히 0에서부터 20점까지 얘가 5명이 1점일 수도 있고 2점일 수도 있고 3점일 수도 있으니까 이 녀석의 또 뭐야? 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대표값이 필요하죠? 그때 우리가 이거는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즉 여기서 또 할 수 있겠네. 중앙값이라는 건 얘에 대한 가운데값이라는 걸 할 수 있겠네. 어쨌든 이거는 계급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계급값이 이 5개의 그냥 별량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얼마? 30, 여기 얼마? 50, 여기 얼마? 70, 여기 얼마? 90. 그래서 계급값 곱하기 이런 10자리가 5개가 있으니까 이런 만약에 어떤 10점짜리가 이렇게 5개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 5개 곱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그럼 얘도 곱해 주셔야 되죠? 얘도 뭐야? 곱해 주셔야 되죠? 얘도 뭐야? 곱해 주셔야 되죠? 얘도 뭐야? 곱해 주셔야 이거를 다 더한 게 바로 별량의 총합이 될 거라고요. 그럼 그냥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나 평균의 의미가 달라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식이 마치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여기까지 배운 거라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 중앙값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뤄봤잖아. 그렇지? 뭐라 했다고 중앙값은? 가운데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값. 그럼 도대체 아니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 중에 일반적으로 평균만 쓰시면 되는데 굳이 중앙값을 왜 쓰냐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내가 50점 받았대. 근데 얘는 1점 맞은 거야. 첫 번째 시험. 마지막 시험은 99점 받았대요. 그럼 얘 평균 재면요. 얘 다음 100, 그 다음 얼마? 150. 그럼 250이죠? 250을 5로 나누면 50이 된다는 얘기야. 맞죠? 이해하셨나요? 얘를 갖다 뭐 한다고? 5로 나누면 50이 되겠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점수가 아니고 여기가 막 400점짜리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가 400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 65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평균을 재면 얼마야? 130이 된다는 얘기야. 아니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게 이 정도의 값이잖아. 근데 숫자가 이렇게 커짐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야? 평균이 130, 뜬금없는 130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을 이 평균만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왜 그래? 이런 극단적인 값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면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을 평균만으로는 잘 나타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평균 대신 중앙값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극단적인 값이 존재를 하면 평균보다 중앙값이 훨씬 더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을 잘 나타내는 값이라고요. 왜냐하면 가운데 값이니까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거, 그 다음 작은 것과 그 다음 큰 거, 여기 하나 더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 작은 것과 그 다음 큰 거를 지워서 얘가 중앙값이네.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값으로 우리가 대표값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에 이런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 가운데 값인 중앙값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이렇게 별량의 개수가 홀수게 있다면요. 작은 거, 제일 큰 거, 그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지우면서 가운데 어떤 값을 정릴 수가 있잖아. 근데 아까 전처럼 이게 60이 없고 짝수계일 때는요. 제일 작은 거, 큰 거 지우고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거 큰 거 지운 다음에 두 개가 남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얘를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 뭐 하는 거야? 얘네 둘이 더해서 얘네 둘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쓰겠더라라는 거야. 참. 그러면 중앙값은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중앙값은 우리가 별량의 개수가 모인 경우나 별량의 개수가 여기다 쓸게요. 별량의 개수가 짝수계인 경우랑 홀수계인 경우에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1, 3, 2, 4, 5, 6, 8, 7, 10 이렇게 있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이제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맨 처음에 순위를 매깁니다. 뭘 매긴다고? 순위를. 그러면 1, 작은 것부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3, 4, 5, 6, 7, 8, 10이라고 순위를 매겨준 다음에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지워주시고,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지워주시고,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지우면서 홀수계니까 하나가 남겠지. 얘를 기준으로 짝수계만큼 이게 안쪽에 있을 거니까 다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홀수계일 때는 이렇게 딱 어떤 별량이 딱 정확하게 중앙값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요.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제일 큰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제일 세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로 큰 거, 네 번째로 작은 거, 네 번째로 큰 거. 그래서 얘 두 개가 남지 않습니까? 이때는 5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6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얘에 대한 뭘 한다고? 평균을 잰다고요. 그래서 2분의 10이니까 5.5가 되겠더라는 거야. 이렇게 짝수계일 때는 여기에 있는 별량에 있지 않는 값이 중앙값이 된다는 거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항상 중앙값을 구할 때는 뭐 한다고? 짝수계일 때와 홀수계일 때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고요. 홀수계일 때는 다 지워나오고 가운데 있는 값이 그냥 중앙값이 될 거고, 짝수계일 때는 다 지워나와서 나머지 가운데 두 개 남은 거에 평균을 재서 우리가 중앙값을 매기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구해봐야 되겠죠? 중앙값을. 도수분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중앙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장 작은 녀석의 순위가 5개가 있어. 그럼 5개를 지우면 제일 큰 거에서 3개를 지우고 여기서 2개를 더 지우면 되니까 5개가 남겠죠? 맞나요? 그 다음 순위에 7개를 지웁니다. 그럼 여기서 뭐야? 5개를 지우고 여기 3개를 뭐야? 2개를 더 지우니까 6개가 되겠죠? 가운데 있는 값이 50, 50. 이렇게 중앙값을 구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최빈값을 구하는 거예요. 최빈값. 자, 최빈값은요. 최자가 가장이잖아. 가장 많다는 표현이죠. 가장 빈출도가 많은 값을 갖다 최빈값으로 쓰겠다는 거야. 뭐 한다고? 가장 빈출도가 많은 거.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별량의 개수를 갖다 최빈값, 대표값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녀석들은요. 평균이나 중앙값으로는 얘를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청률이라는 거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냐라고 하면 보통 시청률로 우리가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가운데 있는 값이 막 1, 2, 3, 4, 5 이렇게 3순위에 있는 녀석이 드라마를 제일 많이 본다는 대표값 쓸 수가 있겠어? 없을 거라고요. 이렇게 어떤 선호도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또 뭐 얘기를 한다면 뭐 요즘에 가장 많이 신는 운동화, 나이스, 아도라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고? 가장 많이 팔린 녀석을 갖다 우리가 대표값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빈값은 우리가 선호도, 뭐 인기 순위, 뭐 유니폼 판매 순위, 뭐 이런 것들을 쓸 때는 가장 많이 나온 것들, 즉 최빈값을 갖다 우리가 대표값으로 쓰는 게 좋다고요. 근데요, 만약에 이런 값이 있어요.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분명히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지. 모두 별량이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개수가 모두 뭐 할 때는 모두
같을 때는요. 최빈값이 뭐하다?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번에는 1, 2, 2, 3, 3, 3, 4, 4, 5, 5, 5, 6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얘 한 개고, 얘는 두 개고, 얘는 세 개고, 얘는 네 개고, 얘는 세 개고, 얘는 한 개죠. 그때 별량이 가장 많은 개수가 3짜리가 세 개고, 얘도 세 개지. 이럴 때는 둘 다 별량의 개수가 많은 게 두 개 이상이 될 때는요, 그 별량의 개수가 가장 많은 녀석을 갖다가 최빈값을 쓰는 거야. 얘는 최빈값은 3이라고 얘기도 하고 5라고 이 둘 다를 써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별량의 개수가 다를 때요. 개수가 뭐 할 때? 개수가 다를 때 가장 많은 개수가 두 개 이상이면요. 얘가 뭐 3, 5, 여기 6, 6 이렇게 돼도 얘도 뭐야? 최빈값이야. 그 모든 두 개 이상마다 그냥 다 최빈값으로 써준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요 두 가지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만약에 1, 1, 1, 2, 2, 2, 3, 3, 3 이렇게 있으면 얘도 세 개, 얘도 세 개, 얘도 세 개니까 누가 제일 많다고 얘기할 수 없지. 이럴 땐 최빈값 뭐 한다고?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오케이? 별량의 개수가 모두 같으면 뭐 한다고? 없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내가 지금 최빈값을 우리가 도수분법에서 구할 수 있겠죠? 보시면 뭐 한다고? 도수가 뭐 한다고? 가장 많은 녀석, 즉 50이라는 녀석이 뭐야? 최빈값이 되겠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도수분법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50점짜리가 8명으로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별량의 개수가 얘가 8개로 제일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한다고? 최빈값을 쓸 수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별량에서의 평균과 도수분법표에서 평균, 뭐 히스토그램, 뭐 이런 데서 평균을 구하는 것들을 다 배웠다. 상대 도수를 이용한 평균값도 다 배웠습니다. 근데요, 중학교 3학년 때는 뭘 배우는 거냐면 그 어떤 자료의 특징의 중심적인 경향을 잘 나타내는 값이 평균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자료의 특징을 평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이런 중앙값이나 최빈값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라 한다고? 어떤 자료의 극단적인 값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 막 1, 다시 한번 이런 거 있는데 갑자기 어떤 녀석이 500점 나왔어. 그럼 평균이 원래는 90점인데 500점이 들어가면 확 뜬다고요. 그럼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을 잘 나타낼 수가 없겠지.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는요, 이런 큰 값을 제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워지게끔 가운데 값을 선택하는 중앙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어떤 선호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유니폼 판매 순이야? 그럼 유니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추리닝이 어느 게 가장 잘 많이 팔리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야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나이스, 두 번째 뭐? 아도다스, 세 번째 휠라, 네 번째 로르베이스 뭐 이런 게 있다고 시작이거든. 그럼 뭐 세 번째인 우리가 휠라 이런 거 고를 수가 없잖아요. 가운데 있다고. 안 된다고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가장 중심적인 경향을 잘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럴 때는 평균이나 중앙값 쓸 수 없이 누굴 쓴다고? 최빈값을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런 자료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값들 그런 거를 대표값이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셔야 된다고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대표값에 대한 내용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구하는 방법들을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다 겁나 쉬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도 설명을 할 텐데요. 바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중앙값에서 나옵니다. 초심화, 쾌심화, 겁나 심화. 자, 이거는 중앙값에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가 중앙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순위를 정하고 난 다음에 순위를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을 때 우리 중앙값을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초심화, K심화, 건마심화의 문제는요. 뭐냐면 순위가 나와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순위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녀석이 작은 값이고 어떤 녀석이 큰 값인지 모르니까 지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순위가 있을 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임의적이라는 거 그냥 내가 마음대로라는 얘기야. 임의적으로 순위를 뭐 하는 거야? 정해주시는 거야. 그래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나마 이 문제가 좀 뭐일까? 쉬워지더라. 겁나 어렵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대표과 문제는 웬만하면 용어의 정의 똑바로 인지하시고 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순위가 중앙값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인데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임의적으로 순위를 뭐 해준다고? 정해주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대표값이 끝났어. 뭐가 끝났다고? 대표값이 끝났습니다. 잠깐 끊었다 하겠어요.